이웃설입니다. 자, 오늘은 순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문논술 모의 기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년 3학년도에 고려대가 공개한 기출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모의 문제 제공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15년 이상 대치동 논술 면접 강사를 했습니다. 저희 양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시간에 이어서 2023년도 고려대 모의 논술에 대해서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활한 고려대 논술은 그 이전과 다르게 출제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출제 형식을. 아시겠지만 700자 문제를 2개를 오늘 출제 의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시간 배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하지 않으면 700자를 쓰는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문 독해 1번, 2번 답안을 그리고 2번에 있는 독해 10분, 그 다음에 최종 정리 5분 정도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1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적 문제를 찾는 겁니다. 자, 이 사회적 문제를 찾아서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제시문 5개 중 3개를 선택해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시문 연계, 분석 및 해석, 의견 제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5개는 다 교과서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독해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2번용 별도 제시문이 1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시문 5개는 보통 500자에서 한 600자 정도, 이 2번 같은 경우에도 700자 이내입니다. 그리고 도표가 4개 주어집니다. 자, 문제 1번의 핵심은 제시문 6에 주어지는 도표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주제의식을 잘 찾는 겁니다. 이 주제의식은 곧 사회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의식과 연관된 적절한 제시문을 3개를 찾는 것이 그 다음이겠죠. 여기서 이 제시문의 중요한 핵심어를 도출하는데 이것은 주제의식과 연관돼서 찾아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추론하고 그 다음에 근거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답안 작성 순서는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표 해석을 하고 여기에서 사회적 문제를 도출하시는 겁니다. 그걸 제일 처음에 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각 제시문별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제시문 3개에 대해서 각각의 요약과 그리고 제시문 내에 있는 해결책과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추가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1번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제시문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3개를 선택하는데 제시문 7이 있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주어지는 제시문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옹호할 때 이 3가지를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1번과 사실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의 문제에서는 동일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만 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옹호할 때는 사실은 별도 7번 제시문을 요약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제시문 연계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판 같은 경우에는 이 7번 제시문을 요약을 하고 이 제시문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반박을 하시고요. 이 반박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문 연계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반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한 문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시문 6에 나오는 도표를 먼저 보시죠. 이 도표에서 그림이 4개가 나오는데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걸 주제의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림 1에 보시면 자녀 직업이 아버지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에 대한 불평등이겠죠. 그다음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8배 정도.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얘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림 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 지역별 이 크기가 나와 있는데 수도권이 굉장히 크죠. 수도권이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역별 불평등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림 4 같은 경우에는 유리천장 지수를 얘기합니다. 유리천장 지수는 뭐죠? 여성이 기업이나 정부나 각 사회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고위직이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유리천장 지수에는 OECD 평균 절반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여성 불평등이 심하다, 아직도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도출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각 제시문을 한번 보시죠. 제시문 1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소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것은 못생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못생긴 사람, 이 사람은 없는 사람, 없던 사람은 백성이 되겠죠.
일반 다수가 되겠죠. 그죠? 다수를 생각하는 태도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제시문 2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주의를 중요합니다. 다문화주의는 주력 문화와 비주력 문화가 있겠죠. 그 두 문화가 공존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겠죠.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일반 백성들을 생각하는 입장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제시문 3을 보시죠. 택시기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택시기사는 일반 백성을 대표하는, 백성이 자부심을, 택시기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다. 이게 핵심 단어겠죠. 백성이 가지고 있는 긍정 마인드, 보여줄 마음이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시문 4를 보시면은 슬픔의 평등이라는 용어. 시의 신데 슬픔이라는 건 좋은 상태가 아니겠죠. 슬퍼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을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얘기. 그죠? 평등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나오는 할머니라든지 귤 파는 할머니나 동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되겠죠. 지금 5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즐거움을 얘기하고 백성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위에 있는 제시문하고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국문가에 모여서 서로 굉장히 잘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 지역. 그럼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시문을 보면, 이 제시문에 대해서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주제의식과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연관해서 제시문 3개를 선택하는데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제시문 1 같은 경우에는 없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이 부분이 연관됩니다. 그리고 제시문 3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 일반 백성을 대표하는데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시문 4 같은 경우 슬픔의 평,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가 있고, 이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떤 차별, 편견,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죠. 이렇게 1번, 3번, 4번이 제일 연계성이 높다고 찾을 수 있고, 여기서 해결 방안은 뭐죠? 1번 같은 경우는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 연계된 어떤 제도,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일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슬픔의 평등은 사회적 약자가 차별 편견을 받지 않도록, 혹시 받았다면 그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3개를 찾으면 제일 좋고,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주의를 통해서 비주류에 대한 인정, 이걸 통해서 일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입장을, 태도, 이런 걸 생각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를 지적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시문 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의가 다르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다기보다 백성 전체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 지역에 대한 지역 불평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서울 지역에 대한 지역 불평등. 그죠? 그래서 지방에 대한 균형 발전의 필요성,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2번을 보시죠. 2번을 하려면 이제 제시문 7에 보면 농사 경영에 대해서, 그죠? 구성이라는 걸 딱 보시면은 먼저 찾아야 됩니다. 2가지 구성에서 주제어나 주제물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그게 농사 경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게 조시대 신화 가성 글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신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 경영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설명하는데,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이 붙겠죠. 그죠? 부연 설명의 핵심은 뭡니까? 경제적 풍요입니다. 이 경제적 풍요는 백성이 편하게 살고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야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자기 생업에 잘 종사할 수 있고, 생업이 잘 끝나면 뭐죠? 낚시도 가고, 그죠? 자기가 글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남녀노소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옹호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옹호하는 건 뭡니까? 이 경제적 풍요의 중요성, 그리고 이 백성이 편하게 사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얘기겠죠. 그럼 이걸 제시문을 찾아보죠.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1이 백성을 생각하는 것. 이 백성 생각하는 것. 이 부분은 바로 연결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시문 3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택시기사, 일반 백성을 대표하는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생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경제적으로 자기 생업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시문 4, 4에서도 사회적 차별은 편견 받지 않고 각자 약자들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문제 1번에서 얘기했던 3번, 4번과 동일하게 우리가 찾아서 이 경제적 풍요, 그 다음 백성이 편하게 살 수 있고, 그 부분과 연관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비판은 이 경제적 풍요, 농사 경영만
잘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요거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그죠? 농사 경영만 생각한다. 경제적 풍요만 생각한다. 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되야 돼요. 그죠? 요 핵심에 대한 비판을 하시면 됩니다. 비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시문 2를 보죠. 제시문 2에서는 다문화주의. 여기서는 경제적 풍요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주는 분야도 공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농사 경영, 경제적 풍요, 요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사 경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 또 백성이 편하게 사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백성은 경제적 풍요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이거와 연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5번에서 신분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요 얘기가 특히 서울 지역만 아니라 지방도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비판해야 됩니다. 농사 경영과 경제적 풍요에 대해서 비판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1번보다 3번, 4번을 한번 우리가 근거를 찾아 써야 되기 때문에 근거 제시가 좀 더 논리적으로 더 잘 전개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자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풍요 좀 연관이 덜하도 택시기사가 뭐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지는 않잖아요. 때문에 이 자부심이 가는 거예요. 자부심은 경제적 풍요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만약에 4번을 선택했을 경우에 어떤 4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사회적인 어떤 약자, 백성들이 슬픔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요. 그죠? 자, 그래서 애초에 사회 전체가 이 제도 구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 풍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좋을 듯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옹호 또는 비판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모의 문제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 문제는 두 문제 제공하고 해설 강의 같이 제공합니다. 개별 구매는 가능하고 가격은 문제당 45,000원이고 먼저 구매하시는 우선 구매자 10명에 대해서는 첨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결제는 계좌 이체로 하고요. 이메일과 휴대폰은 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제가 확인되면 이메일로 해설 강의 링크와 모의 문제를 보내드리고요. 첨삭 서비스 대상자는 별도 연락드립니다. 첨삭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3만 원을 별도로 내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링크 발송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